당신은 태양으로부터 4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행성, 해왕성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상상하지만 대기를 통과하자마자 음속을 초월하는 돌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부는 행성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행성이 이런 바람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없어야 합니다. 이제 더 불안한 것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 온도는 섭씨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려가기로 결정하면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열은 극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7000도에 달하는 핵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당신의 우주선을 둘러싸는 밀도가 높은 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얼음이 아니라 순수한 결정화된 탄소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자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립니다. 압력은 메탄을 고체 보석으로 바꿔 총알처럼 떨어지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하층에서 다이아몬드 바다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돌 몇 개를 우주선에 실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착륙할 수 없습니다. 해왕성은 표면이 없는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 행성입니다. 계속 더 깊이 떨어지면서 압력이 당신을 짓누르고 온도가 상승하며 땅에 착지할 수 없어서 당신의 우주선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죽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이 즉시 당신을 태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압력이 즉시 당신을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계속 내려가면서 모든 시스템이 하나씩 고장나면서 층층이 분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당신은 완전히 혼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천왕성에 간다고 가정해봐. 눈에 보이는 폭풍, 열파, 화산 활동이 없어. 이 파란 행성에 조용히 착륙할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는 말이야.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행성은 축이 98도 기울어져 누운 채로 도는데 당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수년 동안 한쪽 극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고 다른 쪽 극은 계속해서 태양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영하 224도에 이르게 됩니다. 태양계에서 기록된 가장 극단적인 최저 기온이다. 어떻게 네펀보다 더 얼어붙을 수 있을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행성이 내부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핵이 꺼진 것처럼요. 그리고 평온해 보이는 것과 달리 당신을 둘러싼 가스는 공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소, 헬륨, 메탄으로 구성된 독성 가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기온과 독성 대기가 먼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 층으로 계속 내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대기는 더 조밀해지고 그리고 당신은 수천 개의 얼음 조각에 맞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목격하게 되겠지만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압력은 지구의 약 100배에 달해 결국에 당신을 으스러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에서 천왕성은 해왕성과 거의 쌍둥이와 같아서 극한의 추위, 독성가스, 그리고 압도적인 압력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토성, 행성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토성에는 146개의 위성과 28만 킬로미터 이상 뻗은 거대한 고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고리는 암석, 얼음, 그리고 시속 7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고대 위성의 잔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도 당신의 우주선을 파괴하기에 충분하지만 당신이 놀라운 조종사이거나 우주선이 파괴되지 않고 그 파편 지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행성 자체도 매우 빠르게 회전하여 극지방이 납작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토성의 적도에 가까이 다가가면 대기의 에너지를 받은 수소로 인해 붉고 보라색의 빛의 장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토성의 이 지역에서는 시속 1800km에 달하는 돌풍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지구 허리케인의 2배에 가깝습니다. 북극을 향해 더 안정적인 것을 찾아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2개의 지구 크기의 폭풍이 있고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 하강하기로 결정하면 압력이 기체 수소를 금속성 액체 수소로 변환시킵니다. 이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으며 극한의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의 끝에서 만약 당신의 우주선이 그렇게 견딜 수 있다면 지구보다 10배의 더 큰 핵이 있습니다. 그것은 11700도 섭씨의 녹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밀도가 높은 공이며 지구보다 1000배 더 큰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성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3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극도로 강한 방사선이 당신의 우주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옷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신이 처음 보는 것은 섭씨 영하 150도 이하의 층에 떠있는 냉동 암모니아 결정으로 형성된 하얀 구름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당신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거의 3배이므로 모든 것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몇 분 만에 여러분은 시속 480km의 지속적인 바람이 부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난기류가 종이같이 여러분의 비행체를 흔들 것입니다. 약 150km 깊이에서는 갈릴러 탐사기가 1995년에 송신을 중단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아무도 앞으로 올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너머에는 초임계 상태의 수소 영역이 시작된다고 추측됩니다. 그것은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닙니다. 물질이 너무 밀도가 높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마치 납속에서 수영을 시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 아래로 가면 당신을 잡아버릴 매우 밀도가 높은 액체 금속 수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조차 넘을 수 있다면 당신은 목성을 이루는 핵에 이를 수 있지만 그것이 고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24,000도 섭씨 정도로 태양 표면보다 약 4배나 뜨겁습니다. 목성은 9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인 이오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어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이제 화성을 살펴봅시다. 당신은 붉은 행성에 도착하고 그것은 고요한 사막처럼 보입니다. 화씨 68도에 가까운 봄의 기온과 노란 하늘이 고향 행성의 여름 황혼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다. 태양이 지면 온도계는 영하 130도까지 떨어지며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보다 더 춥다. 화성은 대기가 너무 얇아 온기를 유지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 그 대기의 또 다른 문제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과 8,000m 이상 깊은 협곡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어디에도 숨 쉴 공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무한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선이 가장 편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땅에는 시멘트를 만들고 연료를 만들기에 적합한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사선입니다. 화성의 자연 방사선 평균 수준은 24에서 30 라드 사이로 지구보다 약 40에서 50배 더 높습니다. 기압이 매우 낮고 방사선이 매우 높아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화성은 매우 강력한 먼지 폭풍을 경험합니다. 피부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몇 달 안에 어떤 기계도 파괴하여 돌아갈 가능성을 없앨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행성에 거주할 가능성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되고 고립되며 잘 압축된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금성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금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약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비교적 짧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약 4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크기와 중력은 지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선의 해치를 열면 노란색 돌풍이 부식성 윙윙거림과 함께 선체를 가로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성에서 숨을 쉬면 폐가 산성 물질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게 과장이 아니야. 금성의 구름은 금속과 당신을 몇 초 만에 부식시킬 정도로 공격적인 황산으로 만들어졌어. 당신이 초강력 수트를 입었다고 가정해봐. 그 다음에 알게 될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대기 밀도가 너무 커서 햇빛이 표면에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단지 10%만이 그 대기를 통과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기의 96%를 차지하며 지구의 92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모든 것을 누릅니다. 온몸 위에 바다가 얹혀있는 것 같은데 물도 없고 빛도 없고 섭씨 450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은보다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열 덫입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구와 중력이 비슷하지만 공기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마치 두꺼운 액체 속을 걷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습니다. 금성은 거꾸로 회전합니다. 금성의 자전은 역행하며 게다가 금성의 하루는 금성의 1년보다 깁니다. 이것은 태양을 도는 것보다 하늘이 도는 것을 더 오래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한 점은 비록 현재 죽음의 용광로인 금성도 한때는 지구와 매우 유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 금성에는 액체물에 받아 온화한 온도, 심지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온실 효과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이 세상을 오늘날의 산성 지옥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의 근접성이 바다를 증발시켜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고 합니다. 이 가스는 가열을 가속화하여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표면은 말라붙고 탄소가 쌓였으며 행성은 자기 파괴의 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압력이 당신을 끝장내지 못하면 당신의 옷이 찢어지는 순간부터 당신이 숨쉬기 시작할 황산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는 수성에 도착하지만 발을 내딛기 전에 우주선의 스탠드가 이미 녹고 있는 것을 봐. 이곳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항상 덥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밤에는 온도가 영하 180도까지 떨어져 반면 낮에는 43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유는 대기가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주 얇은 외기권만 있어서 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후도 바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방사선은 많습니다. 실제로 수성은 지구보다 7배 더 많은 태양 복사를 받습니다. 산소도 안전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표면에는 충돌구, 절벽 및 착륙을 어렵게 만드는 자연적인 함정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주선을 멈추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얇은 대기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완벽하게 착륙하거나 심하게 충돌합니다. 낮에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사의 우주복은 섭씨 121도까지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도 별로 낮지 않습니다. 섭씨 영하 180도는 우주복의 최소 내열 한계인 섭씨 영하 157도를 초과합니다.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낮과 밤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곳의 온도는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온화하지만 매 순간 그 구역은 이동합니다. 만약 늦는다면 문자 그대로 불과 얼음 사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구독하고 이달은 매우 흥미로운 비디오를 시청하여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것입니다.